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빛원전 1호기 사고는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 정신을 계승해서 풍요로운 광주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 사고는 인재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재로 발생한 사고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잦은 사고에 인근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한빛 1호기를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훈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이 급상승하고 있을 때 제어봉을 원자로 조정 면허도 없는 직원이 조작했습니다. 이 직원은 관리 책임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당시 책임자였던 발전팀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시를 했다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도 없는 직원이 무단으로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경우든 정상적인 가동이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 때문에 열출력이 제한치의 3배 넘게 치솟았지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진 한빛원전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18시 정도에 킨스 현장 조사단이 처음 이게 좀 의심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5%를 초과한 것 같은 그 의심이 드는데 킨스가 조사 과정에서 봤을 때 이처럼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조작 오류로 일어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정비 작업을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가던 한빛 2호기는 운전원이 증기발생기 수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엔 한빛 3호기에서 방사능 기체 일부가 배출됐는데 원전 측은 엉뚱한 부위를 고장 부위로 발표했다가 일주일 만에 바로잡은 적도 있습니다. 일이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항상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 원전이 근단 그 자체가. 안 그래요? 광주 전남북 환경단체와 반핵단체들은 한빛원전의 운영 능력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한빛 1호기를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제어봉 조작 실패 한빛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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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의회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조사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원전 안전관리에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사태 후속 대책으로 관계기관들이 악취 측정 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주삼동과 원래동에 고정식 측정소를 신설하고 산단 내 취약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에도 악취 측정기와 무인 포집기 30여 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관 거버넌스는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를 거짓으로 기록한 업체에 대해 우선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환경부 등의 합동 단속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서거 10주기를 맞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혁신의 이정표로 삼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노 대통령이 혁신으로 일궈낸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을 광주 전남 상생과 영호남 화합으로 이끌고 5.18 전국화를 통한 국민 통합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더불어 잘 사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광주 전남의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고 따라서 볕은 더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또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
계획했습니다. 어제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대체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안정되면서 이 미세먼지는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가 될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오늘로 50일 남았습니다. 수영대회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먼저 대회 준비 상황을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기간 선수들은 조선대 등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국제수영연맹 의무위원장이 사전 점검한 결과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I'm quite satisfied with that, and I hope that during this championships nothing occur. But in case something happens, I'm absolutely confident that there will be proper measures to handle that. 국제수영연맹 분야별 기술위원장들은 대회 시설과 경기 운영 능력 등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설은 이곳 남부대학교 등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픈워터 수영 경기가 열리는 여수구역을 제외하곤 현재 90%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구역의 공사는 6월 10일쯤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수와 임원 등 6천여 명이 생활하게 될 수영대회 선수촌도 완공돼 기자재와 편의시설 등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장과 선수촌 시설과 달리 호텔 등 숙박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영연맹 측이 특급 호텔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조직위원회는 비즈니스 호텔과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해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광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그렇게 다른 선진국의 대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불편을 끼칠 정도는 아니거든요. 선수들을 위한 교통편도 아직까지 매끄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인천공항과 광주 송정역을 단번에 연결하는 KTX 노선을 다시 개설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각국 선수와 임원진을 수송할 버스와 승용차 등의 차량 420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후원금 모금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야 할 파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가 대회 흥행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은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수영선수권 대회는 평화의 물결 속으로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국제평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이런 취지를 살리고 대회 흥행까지 담보하기 위해서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와 응원당 방문이 더없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북미 관계에 따라서 성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이번 대회에 걸려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는 북한 선수단 참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 안 하면 내년 도쿄올림픽에도 참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북한이 참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영대회 또 하나의 흥행 포인트는 바로 대형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상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신기록 달성과 김서영 등 국가대표 선수들의 메달권 진입에 국내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틱 수영과 오픈워터 등 의외의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전한다면 흥행몰이의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우수한 나라에 전지훈련을 보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메달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권 대회가 끝나고 치러지는 세계 마스터즈 수영 대회에는 현재 68개국 4천여 명이 참가 등록을 마쳐 흥행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 수영대회 흥행 카드들이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에서 광주시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흥행몰이를 위해서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오늘 수영대회를 점검하기 위해 광주를 찾습니다. 수영대회 개막 50일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하는 박 장관은 입장권 구매를 독려하고 남부대 주 경기장 등 대회 시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조직위 관계자들로부터 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펼쳐지는 예술의 향연, 대인예술야시장이 이번 주에 보장 둘째 달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어떤 볼거리들이 있을지 또 다음 달은 어떻게 꾸며질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이 보장 둘째 달의 마지막 날이죠? 네. 네, 이름부터 참 예쁜데요. 어떤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상설 문화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애인 열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입주 작가들의 오픈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한편 갤러리 잘 아시잖아요. 네, 거기서는 4인 갤러리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김윤경, 박기태, 서영기, 폴 보즈카입니다. 참여 작가가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월 주제가 보장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인간의 내면을 시만을 통해서 바라본다. 즉, 룩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트 컬렉션 샵이 있어요. 굉장히 밝고 환한 그림이 있던데요. 네, 온화를 스캔한 프린트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적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한 귀걸이가 대인예술야시장에서 산 거예요. 와, 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네, 이런 수공업 같은 거를 보고 사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또 대인예술야시장에서 진행되는 공연 중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드리모스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Break the World 콘서트를 열고 있어요. 네,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을 꿈꾸자라고 하는 취지로 결성된 비영리 공연 예술 단체 드리머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 참여자들이 이주 노동자, 유학생, 원어민 교사 그리고 한국인이 함께 5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음악은 어쨌거나 뭐 직접적이고 감성을 두드리고 하잖아요. 그쵸. 네, 음악 공연을 그래서 쭉 하게 되었고 음악 공연을 통해서 이제는 뭐 서로가 이방인이 아니라 이 지역사의 한 축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뭐 외국인이 공연하네라는 하는 어떤 관심만 보였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멤버 중에 앤드류 씨가 음악 앨범을 냈는데요. 여기서 나온 수익금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지역의 어떤 고아원, 그다음에 폐지 줍는 노인분들에게 이게 전달하는 후원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화면에 그 현장 공연 영상도 잠깐 나왔는데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펼쳐지고 있네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공간, 반짝 숨은 공간. 네, 여기는 참 이름을 잘 짓는군요. 예쁘게요. 이 반짝 숨은 공간은 어떻게 마련이 된 건가요? 네, 저도 이제 토요일 날 갔었는데요. 네, 공유 부엌이 있어요. 공유 부엌이요? 네, 그리고 감성 아지트 ASMR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토존 등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네, 공유 부엌은 원래 입주 작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공간인데요. 야시장 기간에는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거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감성 아지트 ASMR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간이 어둑해요. 들어가서 의자에 앉으면은 화면에 이렇게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는 거 그런 영상과 소리가 들리고 빗소리도 들려요. 말하자면 청각적 자극으로 힐링을 하는 공간이죠. 네, 그리고 골목길에는 포토존이 있는데 굉장히 멋진 사진이 연출되더라고요. 제가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이번에 총감독이 박상현 총감독을 만났는데 야시장이 그냥 흘러가는 곳이 아니라 이처럼 머무는 곳, 쉬다 가는 곳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쉼 공간을 좀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장 둘째 달은 이번 달로 끝나는 거고요. 그렇죠. 6월 달에는 그러면 어떤 주제가 나오는 겁니까? 네, 6월 달에는 가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별장이었는데 4월에는 첫 시작한다는 의미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아장. 이번에는 보자.
그다음에 또 보장한다 재미를 그런 의미로 보장보자. 네, 근데 6월 달에는 우리가 가자. 근데 이제 가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가장을 위한 것, 그다음에 가장이 해주는 것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인 예술 야시장 하면 먹거리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삼겹살 김밥, 네, 그다음에 육전, 네. 튀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네. 밤 7시부터 11시까지 네. 네, 밥 마실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부터 네.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문화재단의 이유진 정책연구 교류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수시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A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아 6명에게 정자세로 1시간 50여 분간 앉아있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여수시는 어린이집 등에서 확보한 영상을 통해 경찰과 함께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시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사업장별 보충 교섭을 못하도록 하고 교섭 기간에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키는 등 교육당국이 터무니없는 조건들을 내걸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호 타구가 멀리 뻗습니다. 그대로 담장 넘습니다. 이대호의 홈런포. 자이언츠의 선취점. 롯데자이언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만듭니다. 역시 이대호 선수네요. 초구서부터 이대호 선수는 걷어 올렸습니다. 우익수 뒤로 타구는 더 뒤로 담장 쪽 담장 넘었습니다. 담장을 넘습니다. 타이거즈의 역전 투런포. 타이거즈의 신범수. 밀어 때렸습니다. 김주찬의 타고 1루 빠집니다. 우치가타 코너. 볼 뒤쪽으로 크게 벗어납니다. 김주찬이 홈으로 적시타 없이 타이거즈의 3번째 점수만. 3구 이대호 밀었습니다. 이대호의 타고 이대로 그대로 담장 쪽 넘었습니다. 담장을 맞고 떨어집니다. 담장을 맞고 떨어지는 타구. 조수영 그리고 센터 쪽 빠졌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이대호가 마지막 코너를 돌았습니다. 홈으로 공도 홈으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주전의 스타트. 신범수는 내렸습니다. 높게 갑니다. 계속 갑니다. 담장 쪽 담장 다시 넘습니다. 다시 넘습니다. 신범수가 경기를 다시 뒤집습니다. 3구 백끝에 걸립니다. 바운드 크게 투수 1루에 타자뼈를 처리합니다. 2루 때렸습니다. 문규현을 타고 센터 쪽으로 중견수 잡았습니다. 3루자 홈으로 스타트. 공도 홈으로 홈까지 아웃카운트와 점수가 교환됩니다. 고효준의 4구 때렸습니다. 땅볼 타고 빠졌습니다. 클러치 포수 한승택이 오늘의 경기를 끝냈습니다. 봄 주꾸미, 가을 낙지란 말이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주꾸미 자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다에서 주꾸미의 알을 낳고 부화시키는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이 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미 주꾸미가 뿔소라 입구를 단단히 틀어막고 있습니다. 바지락 껍질까지 방패 삼은 뿔소라 안에는 수백 개의 알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부화된 새끼 주꾸미들은 스스로 헤엄쳐 그물박 바다로 되돌아갑니다. 수년에 걸친 시험 연구 끝에 바다에서 주꾸미 알을 낳고 부화시키는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 해상 가두를 이용하여 기존의 육상종자 생산에서 서로 잡아먹는 공시 현상 및 운송 스트레스로 인한 폐사 등 부화율 대비 생존 실적이 저조했던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가로 세로 7m 크기에 불과한 해상 가두리 산란장에서 20만 마리의 새끼 주꾸미가 부화하고 있습니다. 예, 나오는 양이 이걸 넣고 나서는 얕은 양이 좀 벌어져요. 늘어났어. 10년 전만 해도 해마다 5,000톤 이상 잡혔던 주꾸미는 2-3,000톤으로 줄었고 그 빈자리를 값싼 수입산이 메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친환경적인 해상 가두리 산란장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와 지역 대학들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 남부대 등 9개 지역 대학과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빅그린 산단에 들어설 완성차 공장에 필요한 인력을 함께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대학들은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력 양성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인 300여 명과 함께 2019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고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55명에게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성은 무진기현 대표는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무등산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철수를 통해 경관과 식생을 복원하고 무등산 연구소를 설립해서 지속적인 보존 방안을 만들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청소년 민주주의 축제 5.18 레드 페스타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금남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해방광주와 관련된 버스킹 공연이 마련되고 5.18과 현재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다양한 행사들도 진행되는데요.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재현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민주광장에서는 외국인들과 시민들의 어울림 축제 한마당 광주 국제교류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21개국 60개 단체가 참여하는 이 행사는 세계 음식 체험과 문화 체험, 국가별 전통 공연 등이 진행되는데요. 옛 전남도청 등을 돌아보는 5.18 특별 투어도 오전 10시부터 무료로 진행됩니다. 소리와 빛 등을 활용해 초현실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미디어 작품이 빛고울 아트스페이스에 설치됐습니다. 미디어 338 두 번째 기획전 윤재호의 휴식동굴 338인데요. 관람객이 작품 안에서 거닐고 쉬면서 사색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미술가 강의를 들으며 입체감 있게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 기행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시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아트스토리 105 이창용 대표로 이번 주제는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샤넬의 인생과 예술 세계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광주 전남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고 따라서 볕은 더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데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대체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안정되면서 미세먼지는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의 현재 기온은 15.4도 보이고 있고요. 장성부와 담양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도 큰 폭으로 올랐지만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2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목포와 해남의 낮 기온은 26도, 신안은 25도로 전망되고요.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여전히 2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해상 날씨도 무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월요일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